이번 시간에는 줄기와 잎 그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자료를 줄기와 잎 그림으로 나타내고 해석할 수 있고 공학적 도구를 이용하여 실생활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줄기와 잎 그림으로 정리하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학습 요소로는 별량과 줄기와 잎 그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자료를 수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면 한 나라의 생활 수준은 국민의 평균적인 생활 상태의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여가 생활 시간으로도 알아볼 수 있는데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하루 평균 여가 생활 시간은 약 5시간이라고 한다. 2016년도 국가통계 포털 자료입니다. 우리나라의 생활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서 여가 생활 시간 외에 또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보자. 이와 같이 한 나라의 생활 수준을 알아보려면 여가 생활 시간 등의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자료는 연구나 조사의 바탕이 되는 재료를 말하며 자료를 목적에 맞게 정리하면 하나의 정보가 된다. 이때 자료를 수량으로 나타낸 것을 별량이라고 한다. 앞에서 별량은 하루 여가 생활 시간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어떤 자료를 수집하면 가치 있는 정보가 될지에 대해서 알아본 것입니다. 다음은 창의 융합 문제로 다음 대화를 읽고 우리나라의 생활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어떤 자료를 더 수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라고 했죠. 자, 먼저 생활 수준은 경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월 소득액 같은 것을 조사해야 될 것 같다. 먼저 경제 수준을 알아보면 생활 수준을 알아보기가 쉽다는 거죠. 그 다음 교육 수준도 중요해. 그러니까 진학률도 조사해야 하지 않을까? 경제 수준과 함께 교육 수준을 알아보면 생활 수준을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건강도 관련이 있을 테니 운동 시간을 조사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했죠. 그 위에 어떤 것이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과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응되는 의료 수준도 중요하겠죠. 의료 수준. 그리고 생활 환경에 관련되어서 주거 수준도 중요하겠죠. 주거 수준. 이렇게 해서 생활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먼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것을 조사하려면 목적에 맞게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죠. 목적에 맞게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설문조사나 관찰 또는 실험을 사용하며 통계청 등의 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기도 한다. 객관적인 자료의 근거를 위해서 통계청과 같이 공인된 기관의 자료를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 두 자료는 우리나라 16개 지역의 교육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서 수집한 것이다. 1번은 교사 수를 수집을 했고 2번은 교사 한 명당 학생 수를 나타낸 거죠. 그러면 자료 1을 이용하면 지역별로 교사 수를 비교할 수 있고 하지만 교육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교사 수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사 한 명당 학생 수를 비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따라서 자료 1을 이용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줄기와 잎 그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시된 것은 수민인의 학교 선생님들의 나이를 조사한 것이다. 수민인의 학교 선생님들의 나이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파악하는 데 필요한 방법을 알아보자. 위와 같이 자료를 수집하여 그대로 나열하면 자료의 분포 상태와 같은 특징을 알아보기 어렵다. 자, 이게 중요하죠. 자료를 수집해서 그대로 나열하면은 자료의 분포 상태와 같은 특징을 알아보기 어렵다고 했죠. 따라서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목적에 맞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럼 목적에 맞게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세로로 선을 긋고, 세로로 선을 긋는다는 것은 오른쪽 아래에 세로로 선을 그은 다음에 세로선의 왼쪽에는 10의 자리 숫자를 줄기로 하여 자, 세로선의 왼쪽에 줄기는 2, 3, 4, 5를 나타내는 거죠. 10의 자리 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세로로 나열하고 다음은 각 10의 자리 숫자에 해당되는 1의 자리 숫자를 잎으로 하여 세로선의 오른쪽에 가로로 나열한다. 자, 가로에 있는 수들은 잎에 해당되는 수들이겠죠. 예를 들면은 여기에 2라는 것은 30이라는 뜻이죠.
다음 줄기와 잎을 설명한다라고 했죠. 자, 줄기와 잎을 설명하는 것은 이 자료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타낸 것으로, 예를 들어서 이 세로선 4라고 나타낸 것은 24살이라는 뜻입니다. 자료를 이와 같이 나타낸 그림을 줄기와 잎 그림이라고 한다. 이때 세로선의 왼쪽에 있는 수를 줄기, 세로선의 오른쪽에 있는 수를 잎이라고 한다. 그러면 줄기와 잎을 왼쪽과 오른쪽에 구분해서 나타내면 한눈에 알아보기가 쉽다는 거죠. 그리고 줄기와 잎 그림을 활용하면 자료의 분포 상태를 쉽게 알아볼 수 있고 주어진 자료의 정확한 값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자, 이것은 앞에 자료를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료를 이와 같이 표를 나타내게 되면은 한눈에 분포 상태를 알아보기는 쉽지는 않죠. 이와 같이 줄기와 잎 그림으로 나타내게 되면 분포 상태를 쉽게 알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30대 선생님이 제일 많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죠. 다음은 서운의 반 학생 20명의 1분 동안 맥박수를 측정해 나타낸 것이다. 이 자료를 줄기와 잎 그림으로 나타내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왼쪽의 자료를 보고 오른쪽의 줄기와 잎 그림으로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표에 주어진 자료에서 제일 작은 값인 65부터 60 단위를 전부 표시를 우선 해 보겠습니다. 68, 69. 그러면 줄기에는 6, 7, 8, 9라고 쓰고 맥박수가 제일 작은 것이 65니까 잎에는 5, 68, 69니까 순서대로 써주면 되겠죠. 다음은 70대를 전부 표시를 해봅니다. 70, 73, 74, 78, 72. 그러면 70대에서는 70, 72, 73, 74, 78로 5명이 되겠죠. 다음은 80의 이상을 보면 85, 80, 82, 86, 83, 89, 83의 7개가 되겠죠. 그래서 표에 나타내 보면 잎에서 제일 작은 것은 80, 다음은 82, 83은 2개죠. 85, 86, 89, 7개가 되죠. 다음에는 90대를 보면 남은 것 중에서 92, 95, 94, 92, 93, 92가 2개죠. 92, 93 하나, 94, 95 이렇게 해서 줄기와 잎 그림으로 나타내고 나면 다음은 줄기와 잎 그림에서 자료를 설명하는 단위와 횟수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단위와 횟수를 쓸 때는 가장 작은 값을 줄기와 잎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65니까 6 세로선 5를 쓰고 이것을 설명하는 말을 쓰면 되겠죠. 65회라는 뜻이라고 나타내면 되겠죠. 65회. 예제 1번은 나래가 가입한 환경동아리에서는 에너지 전략 운동을 한 번 실천할 때마다 에코마일리지를 1점씩 주기로 하였다. 오른쪽 줄기와 잎 그림은 환경동아리 학생들의 에코마일리지 점수를 조사해 나타낸 것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잎이 가장 많은 줄기를 말하시오. 잎이 가장 많은 것은 줄기가 3이죠. 환경동아리의 학생 수를 구하시오. 학생 수는 오른쪽에 잎의 수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5개 곱하기 3, 15. 그 다음에 36하고 5개, 20, 25가 되죠. 25명. 에코마일리지가 10번째로 높은 학생의 별량을 구하고 방법을 설명하시오. 10번째라는 것은 높은 수에서부터 10번째니까 36이니까 2개, 3개, 5개. 6번째, 7번, 8번, 9번, 10번째는 35가 되겠죠. 35이고 방법은 줄기와 잎 그림에서 높은 곳에서부터 내려오면서 10번째인 수를 찾으면 되겠죠. 문제 2번은 다음은 민준의 반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학교 도서관에서 대출한 책의 수를 조사하여 줄기와 잎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첫 번째, 민준의 반 학생 중 한 학기 동안 학교 도서관에서 10권 이하의 책을 대출한 학생은 모두 몇 명인지 구하시오. 10권 이하는 10을 포함하면서 줄기가 0인 것을 모두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5명, 10명, 13, 15가 되겠죠. 15명.
2번은 책을 35권 대출한 학생은 민준의 반 학생 중에서 책을 많이 읽는 편인지 판단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35권 읽은 학생은 두 번째로 많은 책을 읽었죠. 그래서 많이 읽는 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오른쪽 줄기와 이 그림은 강원도에 있는 산의 높이를 조사하여 공학적 도구로 나타낸 것이다. 이 줄기와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을 2개 이상 말해보자.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 있는 산 중에서 가장 높은 산의 높이는 1700m이다. 1700m 맞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1000m 이상 산을 보면 줄기에서 10 이상을 찾으면 되겠죠. 1000m에 해당되는 것이 6개, 1100m가 5개, 1200m 6개, 1300m 4개, 1400m 3개, 1500m가 5개, 1700m가 1개. 뒤에 보면 10, 20, 30이 되겠죠. 그래서 1000m 이상인 산은 30개. 1번은 1000m 이상인 산은 30개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1000m 이상 1200m 이하인 산은 모두 몇 개인지를 알아보면 1000m대가 6개, 1100m대가 5개이므로 11개라고 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이 줄기와 잎 그림에서 알아볼 수 있는 사실들을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줄기와 잎 그림은 지원에 반한 학생들의 신발 크기를 조사한 후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줄기와 잎 그림도 이와 같이 나타내면 두 자료를 함께 비교할 수 있어서 편리하다. 어떻게 편리한지를 보면 전체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는 발의 크기가 작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여학생들은 대체적으로 230mm 범위가 가장 많죠. 남학생들은 260mm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쉽게 알아볼 수가 있죠. 문제 3번은 다음은 동철인의 학교 체육대회에서 1학년과 2학년의 반별 단체 줄넘기 기록을 조사하여 줄기와 잎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1번은 1학년 우승팀과 2학년 우승팀의 기록의 차를 구하시오라고 했죠. 그러면은 우승팀이면 줄기와 잎 그림에서 가장 큰 값을 가지는 거죠. 2학년은 38회가 가장 많은 횟수를 가지고 1학년은 27회가 가장 많은 횟수죠. 따라서 기록의 차는 38에서 27을 뺀 11회가 되겠습니다. 2번은 1학년과 2학년 중 어느 학년이 단체 줄넘기를 더 잘하였는지 판단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학년을 보면 전체적으로 줄넘기 횟수에서 10회가 가장 많고 2학년들은 20회대가 가장 많죠. 그래서 2학년들이 1학년들은 줄기가 0과 10에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고 2학년들은 줄기 1과 2에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2학년이 더 잘했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자료의 정리와 해석에서 줄기와 잎 그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